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2024년 7월 24일 수요일 미쿡 정치농장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염소 아저씨고요. 오늘 또 뉴저지의 양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저지 양희입니다. 예, 한국, 미국 중요한 정치 소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 짚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미쿡 정치농장. 이번 주에 준비한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주에 또 미국, 한국 아주 중요한 정치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있었던 현재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양희님 간단하게 한번 소감 말씀해 주세요. 정치적인 이슈 중에 가장 핫한 게 검찰이 김건희 여사 기소를 할 것인가. 근데 최근에 이원석 검찰총장이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회복시켜달라고 법무장관한테 건의했대요. 근데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갑자기 지난 20일 날 이제 기사가 막 나온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소환이 됐고 조사를 받았다. 그래서 막 나왔는데 보니까 듣도 보다 못한 갑자기 그런 장소에서 조사를 받은 거예요. 아, 그리고 검사들에게 휴대폰을 모두 내놓으라 그랬대요. 이 검사들 입장에서는 그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검사들이 조사를 하는 건데 거꾸로 자기네 휴대폰까지 다 내놓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뭐 출장 조사라느니 증인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또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까지 다 이미 신청이 돼 있는 상태라고 하거든요. 대통령실에서는 당연히 불참하겠다고 이미 통보를 하고 있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리 이 모든 이 범죄 사실을 차라리 그냥 빨리 대충 조사해서 빨리 대충 무죄로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그런 검찰의 꼼수가 아닌지 많은 언론이며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보고 있는 상태예요. 예, 원래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의혹이 있을 때는 설사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도 이 대통령은 권력자는 자기가 법을 준수한다, 존중한다는 의미로 사실은 굉장히 겸손하게 검찰이나 법의 명령에 따르죠. 오히려 모범적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반 국민들도 법을 무시하게 되면은 나라의 질서가 어지럽혀지잖아요. 그래서 잘못을 안 했어도 설사 안 했어도 의혹이 있을 때는 자식 보고 가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라. 부인 보고 가서 성실하게 임하라. 이런 걸 일부러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김건희 맞아요. 여사는 이거는 뭐 의혹만 받는 게 아니라 온 천하에 다 동영상까지 다 나오고 장모가 한 일은 빼도 박도 못하게 하고 실형까지 받고 게다가 저지른 범죄도 이 시정 잡배들이나 하는 그 돈 그쵸. 얻으려고 주가 조작하고 그런 것들 아닙니까? 증거도 잔뜩 있고 그러면 그런 것만으로도 성실하게 조사를 받아도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절대 사그러질 수가 없는 건데 거기다 대고 저런 특혜 게다가 그 아나 무인식의 행태를 보이니까 이제 분노는 2배, 3배로 되죠. 헌터 바이든 조사받는 거 보셨잖아요. 뭐 어떻게 감히 대통령 아들이라고 특혜해요. 오히려 더 언론의 집중을 더 받잖아요. 현직 대통령의 맞아요. 아들이다 그래서. 뭐 트럼프 뭐 전직 대통령이 뭐고 어디 있습니까? 꼼짝 못하고 오잖아요.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이제 나오고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과 우리 미주 한인들은 지금 김건희 여사의 이번 행태를 이렇게 비교하면 금방 감이 오죠. 예.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미국 정치연장 소식에서 그랬잖아요. 자, 아직 3, 4개월이나 남았고 지난주 수요일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이 과연 아무리 요구가 거세도 자기가 합법적으로 얻은 연임 도전권을 포기하겠느냐 했는데 일요일 날 그걸 포기했습니다. 좀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바램은 있었죠.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 후보를 지킨다면 뭐 100% 민주당이 패할 수밖에 없는 그 지금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여하튼 바이든 대통령 사실 억울하기도 하겠지만 이런 결단 내기 쉽지 않을 텐데 그러나 워낙 주변에서 요구, 그다음에 객관적인 여러 가지 그 설문조사 결과들 뭐 이런 거 볼 때는 압력을 받고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 예상을 했는데 정말 포기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 결정을 했어요. 그럼으로써 민주당은 다시 한번 사실은 활기를 되찾게 됐고 2024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아주 흥미진진하게 바뀌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 정말 이거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미국의 대통령이면 세계 최고의 권력자 아니에요. 로마 황제보다도 더한 건데 로마 황제 이런 사람들이 권력 놓으려고 합니까? 그야말로 벽에 똥칠할 때까지 쥐려고 하지. 자기가 하겠다고 의지를 보이면 사실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네. 많은 고민 끝에 정말 힘든 결정 내렸고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미국 대통령 선거 아주 흥미진진하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양희님 뭘 준비하셨나요? 이게 USA 투데이에 나온 기사였거든요. 네. 미국의 모든 메이저 언론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마찬가지로 모든 메이저 언론에 아주 크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 체포 엄청나죠. 미 연방 검찰이 기소에 의해서 2024년 7월 16일 뉴욕시에서 체포가 되었고요. 하루 만인 17일 보석금 50만 달러, 하나로 약 6억 9천만 원이래요. 그 보석금을 내고 석방이 지금 돼 있는 상태예요. 예, 집안집 값이네요. 네. 그래서 이 미 법무부는 미 사법 당국의 오랜 경고에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 정부를 위해 활동하며 군품을 받은 행위가 미국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을 했어요. 구체적인 혐의를 보면요. 2013년부터 한국 정부를 위해서 미국의 비공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 현직 미 당국자들과 만남을 주선하고 이를 대가로 명품 가방, 의류 및 거액의 연구비를 받아 외국 대리인 등록법 빠라라고 돼 있는데 빠라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도대체 이 빠라라는 이 FARA 그 법이 뭔가 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 사는 우리 아이들은 누군가는 이렇게 미국 정부를 위해서 일하고, 미국 정부와 관련된 또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될 때 이 법을 잘 알아야 이런 체포가 되거나 기소가 되거나 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US Department of Justice로 미 법무부 웹사이트에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파라가 무엇인지 한번 제가 클릭을 해봤고요. 거기서 보면은 Foreign Agent Registration Act라는 이 웹사이트에 이 내용이 있어요. 야, 그래서 Foreign 제가 Agent 한번 Registration Act 네, 앞자를 따면 FARA가 되네요. 그러니까 네, 외국인 대리인 등록법 이렇게 되네요. 한국말로. 네. 제가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문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한 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라는요, 1938년에 제정된 외국 대리인 등록법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oreign Agent Registration Act의 약어로 개정된 법입니다. 파라는 외국 대리인의 대리인이 미국 내에서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다음에 활동을 하는 경우 반드시 등록 및 공개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로는 외국 대리인을 대신하여 정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또 두 번째는 외국 대리인의 홍보 고문, 홍보 대리인, 정보 서비스 직원 또는 정치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외국 대리인을 위해 또는 그 이익을 위해 기부, 대출, 금전 또는 기타 가치 있는 것을 모집, 수집, 배포 또는 분배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또 네 번째로 외국 대리인의 이익을 대표하여 미국 정부의 기관이나 공무원 앞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라는 외국 대리를 위해 또는 그 이익을 위해 미국 내에서 전송되는 정보 자료에 대해 명확하게 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파라를 위반했을 때는 그러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요. 파라를 고의로 위반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 최대 25만 불의 벌금형 또는 두 가지 처벌이 모두 부과될 수 있고요. 특정 위반 행위는 경범죄로 간주되며 최대 6개월의 징역형, 최대 5천 불의 벌금형 또는 두 가지 처벌이 또 모두 부과될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민사 집행 조항도 있어서 법무장관이 파라에 따른 등록을 요구하거나 해동 활동에 대해 불완전한 등록 진술서를 수정하도록 하는 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해요. 제가 수미 테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이 공소장에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니까요. 이미 미 FBI 크리스티 커티스 연방수사국 부국장이 얘기한 건데요. 이전부터 여러 번 경고를 했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바뀌지 않아서 요번에 이렇게 전격 기소하고 체포를 했다고 하고 공소장에 이거는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이 테리 연구원이 미국에 파견된 한국 국정원 관계자들에게 비공개 정보를 넘기거나 전 현직 미 당국자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대가로 고가의 명품과 식사, 자신이 근무하던 띵크탱크 윌슨 센터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연구자금 3만 7천 달러를 받았다고 또 밝혔고요. 이렇게 외국 정부를 위해서 활동하려면 아까 말한 그 파라에 따라 로비스트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뉴욕에서 체포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뉴욕 법무장관의 웹사이트에 보면은 그래도 정치적으로 곱게 표현돼 있어요. 보세요. 그냥 그렇죠. 아주 등록을 안 해서 왜 등록을 안 하냐? 등록하지. 등록을 안 하고 그런 일을 수행해서 체포됐다. 아주 굉장히 얌전하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등록 잠깐 안 한 그 실수한 것처럼 이렇게 됐죠. 근데 네. 이제 언론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뉴욕 포스트는 뭐예요? Korean spy, 수미 테리. 예? 네. 로이터도 보세요. Accused of acting as South Korean spy로 다 나와요. USA Today도 수미 테리 is accused of spying for South Korea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네, 언론에서는 그냥 공소장에 스파이다. 있는 그다음 뇌물 네.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나쁘게 나오는데 조금 아까 양희님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좀 법적으로 여러 가지 좀 완전하지 않고 등록도 안 되고 좀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하는 넘나드는 일들이 있어서 경고도 받고 할 정도면 이거는 간첩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간첩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몰래 누구도 모르게 아주 지도자도 모르게 뭔가를 주고받고 정보를 첩보를 주고 막 이러는 건데 뭐 그냥 기관도 다 알 정도고 경고받을 정도면 이게 간첩이 아니잖아요, 거의. 뭐 그래서 네. 약간 그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언론 보도에 온도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네, 지금 언론은요,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근데 사실 검사가 기소를 할 때 공소장은, 검사가 생각할 때는 죄가 있다라고 해서 하지만 그게 100%다 법적으로 인정받는 건 아니고, 또 지금 현재 스미테리가 이런 기소 사실에 대해서 모두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이제 때문에 법정에서 가려야 되겠죠. 이제 네, 이런 네. 사실관계를. 근데 이제 공소장에 나온 내용을 좀 더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외에도 지금 공소장에는 한국 국정원 요원이요. 명품 매장에서 가방을 결제하거나 고급 식당에서 식사하는 장면이 사진이 찍히고 또 대화하는 내용이 그대로 다 이미 확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증거가. 그리고 또 더 이제 문제를 삼았던 게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의 대북 정책 관련 비공개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5명의 한반도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참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회의에 있었던 내용들을 수기로 작성을 해서 메모를 작성을 해서 한국 정부에 넘겼다고 그거를 이제 혐의로 그 내용의 공소장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과거에 중앙정보국 CIA하고 국가정보위원회 고위급을 역임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 업무를 담당하는 국무부 고위 당국자하고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워싱턴에 있는 국정원 요원들과 아마도 대화하는 그런 저녁 자리에 이런 얘기를 한 게 다 잡힌 거예요. 예, 옛날에도 보면은 미국 정부의 이제 네, 고위 관리를 지낸 우리 한인, 미주 한인들 같은 경우 어떤 때 정말 한반도에 예? 정말 위기 상황이 오고 엄청난 피해가 올 이런 경우에 전쟁을 막기 위해서 자기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한민족을 위해서 막 뭔가를 알려주고 하는 그런 좀 애족적인 그런 행동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연 이 수미테리의 이런 행위가 그런 건지 뭔지 양희님은 어떻게 네,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 수미테리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파악을 해보고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네.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Who is 그래서 도대체 이 수미테리? 네.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1972년생으로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12살에 미국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뉴욕대에서 정치 외교학으로 학사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터프츠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박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국제관계학 학자로 현재 외교협회 Council of Foreign Relation의 선임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동아시아 전문 정보 분석관 출신이고 과거 미국 중앙정보국 CIA 그리고 국가안보회의, 국가정보위원회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교 산하에 있는 웨더헤드 동아시아 연구소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북한, 한국, 일본에 대한 국제 정치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 수미테리가 이렇게 북한이나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의견을 많은 이런 매체에서 받아주고 써주고 이렇게 영향력 있는 그런 발언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스미테리가 친보수 성향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지금 맺어왔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그때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종전선언이나 또 적극적인 대북 협상들에 대해서 줄곧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어요. 그리고 한일 간 협력 강화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계속해서 주장을 해 왔고요. 자, 또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 수미테리가 이게 CSIS 있죠. 네. Center for Strategic International Studies인데 아, 이게 이제 띵크탱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네. 대기업들이 돈 다 내요, 여기에. 대기업들이 돈 다 네. 내고 특히 한국도 여기 돈 냅니다. 한국 외무부도. 그리고 일본의 네.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일본 자본도. 그래서 네. 주로 하는 얘기는 그 북한을 어떻게 막아야 되나, 북한을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 공화당 시각, 보수 그렇죠. 시각, 예, 그런 연구단체예요. 그러니까 스미테리가 이런 데서 돈을 받고 또 거기 근무도 한 적이 있다네요. 그러니까 스미테리는 굉장히 미국 내에서도 공화당 시각, 보수 시각 인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실에서 나온 반응이 정말 어이가 없는 반응이 나왔거든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두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날 일로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과 문책을 검토하겠다. 도대체 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없었으면 도대체 어떻게 국정을 운영했을까 싶어요. 무조건 문제만 터지면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아까도 말했지만 문재인 정부하고 밀접하지 않았어요. 많은 정책에 있어서 반대되는 입장이었단 그러면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는 야, 대화를 강조하고 평화를 강조했고 지금 네. CSIS라든가 수미테리는 계속 그 강경론이잖아요. 강경론에 그렇죠. 편승한 그런 외교 정책하고 그럼 뭐 일한 시기도 맞지가 않아요. 이 사람 보니까 2001년부터 10년까지 미국 정부를 위해서 일하고 그 뒤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무슨 민간 띵크탱크 일을 하고 뭐 컨설팅하고 뭐 그런 걸 일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계실 때도 국정원하고 계속해서 연락은 있었대요. 근데 음, 이 현재 윤석열 정부에 와서 더 많은 그 컨택이 있었고 실제로 만남을 가졌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정원에서 아까 공소장에 나온 것처럼 공소장에서 계속해서 이런 금품이라든가 조금 뒤에 더 내용이 나올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좀 찾아보다가 이번에 그 미국에서 왜 이 시점에 한국 정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수미텔이라는 이 사람을 기소를 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으로 보는 입장을 발견했고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예, 왜냐면 한번 이 보여주시겠어요? 일이 몰랐다가 갑자기 빵 터진 게 아니라 뭐 수차례 경고를 그렇죠. 계속 했을 아까도 정도고, 말씀했지만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이었고 지금 현재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죠. 이런 말을 했어요. 이번 기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 타령에 대한 미국의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핵무장의 헛된 꿈에서 깨어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이거를 들으니까 전에 혹시 기억나세요?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과 핵을 같이 기억납니다. 마치 그러니까 같이 미국 사용하고 나눌 정부에서 것처럼 그런 것까지는 네.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죠. 예, 네, 미국에서 맞아요. 아니라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예, 같은 맞아요. 핵 우산 안에 있는 그런 게 아니다고. 예. 지금 조선일보를 위시해서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과 같이 이렇게 핵을 무장을 하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대통령실이며 용산에 있는 모든 대통령 관계자 그런 분들의 그런 보안이 형편없잖아요. 네. 다 뚫리고 모든 외국의 그런 정보국에서 다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도 지금 무슨 꿍꿍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들이 알고 있겠죠? 그래서 경고를 했을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용산 대통령실에 터무니없이 이렇게 생각하고 국제 정세를 무시하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미국하고도 전혀 상의되지 않아서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경고를 받고 또 그런 보안이 취약해서 이렇게 모든 그 나라의 굉장히 극비 같은 사항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것.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미국하고 한마디로 계속 분쟁을 일으켰을 때 새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해나갈지 정말 너무 걱정이 많이 되고 또 대한민국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어떻게 매번 무슨 일만 하면 이렇게 매번 사진 찍히고 도청당해서 내용이 다 드러나고 이런 코미디 영화를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그러면 한미일 합동 뭐 군사 훈련도 하고 적어도 미국한테는 잘 보이는 보다라고 보수층, 한국의 보수층들이 그 믿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을 보면 그런 미국과의 관계조차도 형편이 없구나라는 걸 단적으로 드러낸 거고, 두 번째, 우리 하나의 동포로서는 수미테리 일 같은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면 미주 한인들이 자녀들이 미국 정부를 위해서나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을 했을 때 그 사회에서 어떻게 봐요? 나중에 자기 엄마의 나라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이득을 취하진 않을까? 이런 눈으로 자꾸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대로 맞아요.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런 면에서 더 아주 안 좋은 영향이 있다고 더 봅니다. 예. 어차피 윤석열 네. 정부 외교는 이미 기대할 것도 아니고 거기는 네, 포기한 거고 다만 우리 미주 사회 내에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아주 안 좋은 소식이다. 나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자, 오늘 수미테리 이야기, 이거 뭐 남 같지 않은 일이고, 정말 한 달이 건너면 다 연결될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듣다 보면,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요런 일들이 한국한테도 안 좋고, 한국 국민들한테 안 좋고, 우리 미주에 사는 동포들한테도 안 좋은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요거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